사람의 일상 속 과학 이야기. 4장 사람을 살리는 과학 기술 1. 병원에 간 로봇 공학. 필자가 로봇 공부를 시작했던 20여 년 전만 해도 로봇은 주로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사람이 하기에 어려운 일이나 정교한 반복 작업 등에 이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크고 작은 로봇 학회에서 산업용 로봇과는 다른 다양한 로봇이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면 로봇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이 머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로봇의 여러 사용 영역 중 의료 분야, 특히 로봇 수술 분야는 요즘 급부상하는 영역 중 하나입니다. 의료 영역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고도의 안전성과 신뢰도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병원에서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기계 시스템을 이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술 결과가 의료진의 숙련도에 크게 좌우된다는 점,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수술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 작게나마 존재하는 인간의 실수 등 기존 의료수술 시스템의 단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수술용 로봇입니다. 일반적으로 로봇이라고 하면 인간의 형상을 어느 정도 닮은 기계 전자 시스템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학계와 산업계에서 통용되는 로봇의 개념은 이보다는 조금 넓습니다. 지적 능력이 있는 유형 무형의 기계 전자 시스템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정의합니다. 수술에 사용되는 로봇은 주로 인간의 모습은 아니며 목표로 하는 수술 종류에 맞게 설계됩니다. 요사이 다양한 수술 로봇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다빈치 로봇입니다. 수술하는 로봇 다빈치. 다빈치 로봇은 스스로 수술을 하는 로봇이 아닙니다. 다른 수술용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자가 그 과정에 바로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술용 로봇에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그 대신 의사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수술용 로봇의 목적입니다. 다빈치 로봇은 로봇 팔이 달린 수술부와 의사가 원격 조정하는 제어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어부에 있는 컨트롤러를 의사가 손으로 조정하면 그 움직임에 맞게 수술부의 로봇 팔이 움직여 수술을 합니다. 이 로봇은 기본적으로 복강경 수술법에 로봇을 접목시켜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한 시스템입니다. 복강경 수술은 몸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고 직선형 수동 도구와 카메라를 넣어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복강경 수술의 단점 중 하나는 카메라로 찍은 환자의 몸속 모습을 입체적으로 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마치 3차원적인 사람의 얼굴을 일반 카메라로 찍어서 화면으로 보면 본 모습과 다른 느낌인 것처럼 말이죠. 또 다른 단점은 수술 도구의 움직임이 인간의 직감과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긴 직선형의 복강경 수술 도구는 한쪽에는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손잡이가 있고 반대쪽 끝에는 집게나 소형 가위 등이 달려 있습니다. 이 도구가 환자 몸의 구멍을 통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멍 부위를 중심으로 도구의 양쪽 끝단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수술 도구의 집게 부분을 환자 몸속에서 왼쪽으로 옮기려면 그 반대쪽 끝을 잡고 있는 의사의 손을 오른쪽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빈치 로봇은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몸에 들어간 스테레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제어부에 있는 화면에 비춰주어 의사는 환자 몸속을 3차원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제어부에서 의사는 수술 도구인 집게나 가위 부분의 움직임만을 염두에 두고 컨트롤러를 움직이면 됩니다. 도구를 왼쪽으로 보내고 싶으면 컨트롤러를 왼쪽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컨트롤러의 움직임은 전기 신호로 전환되어 로봇팔을 움직이게 하여 수술이 시행됩니다. 여기에 다빈치 로봇에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전기 신호는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손 움직임에 다소 떨림이 있다 하더라도 전기 신호 처리를 통해 이를 보정할 수도 있고
신호 크기를 줄임으로써 사람 손으로 하기 힘든 미세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수술 전체를 자동화할 수는 없지만 수술 과정에서 매우 간단하고 반복되는 작업을 미리 프로그래밍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절개 부위를 봉합하거나 실을 묶을 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면 의사의 피로를 덜어줄 수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의 원격 조정 시스템은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 부위의 촉감을 손으로 느낄 수 없습니다. 직접 운전할 때는 도로의 거친 정도나 차체의 떨림 등을 운전대를 통해 손으로 느낄 수 있지만 무선 조정 자동차를 조정할 때 손으로는 자동차의 진동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최근에는 실제 수술 부위에서 느낄 수 있는 촉감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내어 의사 손에 전달하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 수술 환경은 전통적인 수술과 비교했을 때 수술 훈련의 관점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손 움직임이 모두 전기 신호화되어 컴퓨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장하고 다시 꺼내 쓸 수 있습니다. 한 의사의 좋은 수술 기술을 다른 의사가 손으로 느끼며 배울 수도 있습니다. 또 다양한 가상의 수술을 프로그래밍 해두면 의사들의 수술 훈련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술을 배우려면 동물이나 의료용 시체를 구해서 모의 수술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다빈치 로봇이 제공하는 컴퓨터 환경에서는 마치 VR 게임과 같은 원리로 의사에게 모의 수술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동물이나 시체를 이용한 모의 수술에 비해 윤리적, 경제적 이점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형태의 수술 로봇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단일 절개창 수술 로봇이라고 번역되는 싱글 포트 서지컬 로봇이 있습니다. 다빈치 로봇은 두세 개의 수술팔이 각각 하나의 절개창을 통해 신체로 들어갑니다. 여기에 카메라를 넣기 위한 절개도 필요합니다. 절개는 적게 할수록 출혈도 줄어들고 환자의 회복도 빠르다는 점에 착안해 하나의 절개 부위로 수술팔과 카메라가 모두 들어갈 수 있게 만든 것이 단일 절개창 수술 로봇입니다. 기존의 다빈치 로봇만큼이나 매우 난도 높은 기술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구멍으로 최소 3개의 팔이 들어가 수술과 촬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빈치 로봇처럼 수술용 로봇 팔이 직선 형태로 뻣뻣한 것이 아니라 들어갈 때는 직선 형태로 들어가지만 신체 내에서는 마치 뱀처럼 자유롭게 휘기도 하고 구석구석에 접근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다빈치에 비해서는 상용화 단계가 늦었지만 수술 로봇 업계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이 확실합니다. 혹시 병원에서 로봇 수술을 권유받았다고 하더라도 로봇의 실수를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술은 의사가 하는 것이고 로봇은 의사를 보조하는 수단이니까요. 기술의 발전이 현실의 한계와 우려를 극복해왔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언젠가는 의사 없이 수술을 해주는 로봇도 등장하지 않을까 상상해 봅니다. 캡슐 내시경. 수술 로봇뿐만 아니라 로봇 공학 기술은 다양하게 의학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캡슐 형태의 내시경입니다. 기존의 내시경은 긴 막대 끝에 카메라를 연결한 구조이기 때문에 입이나 직장을 통해 넣었을 때 환자에게 물리적인 불편함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위장보다 아래에 있는 십이지장이나 소장을 내시경으로 촬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장시간 내시경 촬영을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캡슐 내시경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게 해줍니다. 조금 큰 알약 크기의 캡슐 내시경 속에는 카메라와 배터리, 영상 정보를 무선으로 보낼 수 있는 장치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환자가 이 내시경을 삼키면 음식물과 함께 천천히 소화기관을 따라 이동합니다. 캡슐 내시경은 이동 중에 일정한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 컴퓨터로 무선 전송하여
의사가 환자 몸속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사진을 통해 진단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방법의 걸림돌 중 하나는 캡슐의 움직임을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정 부위에서 오래 머물며 사진을 찍을 수도 없고 방향을 바꾸어 구석구석 영상을 찍을 수도 없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자 자기장을 이용한 캡슐 내시경 제어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환자 몸 주변에서 자석을 움직여 캡슐 내시경을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원리를 구현하는 방법으로 MRI 장비를 쓰는 아이디어가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MRI는 CT처럼 사람 몸속 모습을 단층 촬영하는 장비입니다. 영상 장비를 사용하여 캡슐 내시경을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MRI의 원리를 알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MRI는 자기장에 수소 원자핵이 반응하는 것을 측정하여 영상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따라서 자기장을 만들고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이 자기장 제어를 통해 캡슐 내시경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다리를 선물하는 로봇 기술. 미국 보스턴에서는 매년 봄 일반인이 참여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립니다. 뉴욕, 런던, 로테르담 마라톤 대회와 더불어 세계 4대 마라톤 대회 중 하나인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매우 큰 대회입니다. 2013년 4월 15일 이 대회에서 끔찍한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제 폭탄 2개가 폭발하여 3명이 죽고 약 26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드리아는 수많은 관람객 중 한 명이었습니다. 테러 사고로 그녀는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해야 하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녀가 전문 댄서였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댄서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했던 그녀는 과학기술을 만나 1년도 채 되지 않아 걷고 춤출 수 있게 됩니다. MIT와 한 벤처기업이 손잡고 만든 인체공학 의족 덕분입니다. 아드리안을 위해 첨단 의족을 개발한 사람은 MIT의 휴 레르 교수입니다. 인체공학 의족 개발의 선두주자 중 한 명인 그는 사실 의족 사용자이기도 합니다. 17살 때 뉴햄프셔 주의 산을 오르다 조난당하여 구조되었으나 안타깝게도 2다리를 잃었습니다. 그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인체공학 의족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학문을 두루 섭렵했습니다. 학부에서 물리학을, 석사 과정에서 기계공학을, 박사 과정에서 생물리학을 전공했습니다. 단순한 의족 수준의 인공 다리로는 쩔뚝거리며 걸어야 하고 춤을 추는 등의 정교한 움직임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신체 조건과 움직일 때의 신경계 신호, 움직이는 패턴, 부상 양상 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체공학 의족은 사용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정교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인체공학 의족은 하나의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모터, 신경계가 근육에 전달하는 신호를 감지하는 장치, 그 신호를 처리하고 모터에 전달해주는 소형 컴퓨터까지 들어 있습니다. 비슷한 기술이 적용된 웨어러블 장비들도 하나 둘씩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건을 쉽게 들고 무거운 배낭도 거뜬히 짊어지게 해줄 수 있는 기기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사용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